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금계유략의 이제 지금까지는 18편이었다면 오늘서부터는 이제 19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 보여드렸구나. 예. 오늘서부터 19편. 예. 자, 부걸. 이제 여러분. 환자가 병부걸하야 이렇게. 부걸이 뭐죠? 부걸이. 예. 우리가 글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딱 봤을 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사전 찾아보면 이거는 뭐 넘어질보 뭐가 어쩌고 이렇게 있죠. 저도 사전 안 찾아봤습니다. 예. 저도 이거를 보고 병부걸 요 발이 족변이 있는 거 봐서는 발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뭐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걸이라는 병을 모른다 하더라도 조문 가운데서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능히 앞으로만 걸을 수 있고 능히 뒤로 걷지 못하면 이게 바로 부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상을, 그러니까 부걸이라고 하는 것은 병명이 될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는 증상이죠. 네, 증상. 자,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 한방에서는 부걸이라는 걸 우리가 뭐 외웁니까? 이것을 기억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환자가 봤을 때 앞으로만 걷기만 하고 뒤로 이와 같은 희한한 어떤 뭐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꼭 이렇게 보지는 않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잘 못 걸을 수가 있죠. 예. 자천호대 요건 아마 장단지겠죠. 장단지를 자칫못해. 요즘에 말로 하면 이게 승부혈인가 승근혈인가. 제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뒤에 가서 입천해 가지고 이것은 태양경이 상한 것이다. 자, 이거는 일종의 해설이죠. 해석이다. 해석이에요. 이거는 후세 사람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의 태양경이라고. 뭐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뭐 소음경은 아닙니까?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예. 이 부위가 아마 태양경에 어떤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은 이런 거는 조문 가운데 오직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 사람이 앞으로만 걷고 뒤로 못 걷는 이와 같은 증상만이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죠. 이건 가설이죠. 예. 이것은 가설이죠. 예.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한 치료니까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하나 보더라도 이 글을 원래의 뜻을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해야지 이 글에 대해서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태양경상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부걸은 그래서 제가 병명이고 태양경상은 병이다. 이거는 일종의 당시의 가설이죠. 단능전이 불능각은 병증이다. 그러니까 병명 병리를 일체 논하지 말고 이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은 승근혈에 자침해가지고 이 정도 2촌 정도 깊이 찌르면 된다. 태양경상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봐서 솔직히 해서 그냥 아시열 씁니다. 아시열 같은 경우 봐서 아시열 위주로 저는 씁니다. 반드시. 이건 뭐 응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반드시 승근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승근혈이 예를 들어서 다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요 다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발목이라고 보면은 그리고 여기가 위중혈이라고 보면은 아마 뭐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 좌우로 얼마든지 응용해서 쓰고, 예. 예를 들어서 그 인대가 끊어지는 경우 있죠. 예. 그 막 운동하다가 갑자기 해서 뭐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저기 뭐야 인대가 끊어질 때는 딱 소리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권총 소리가. 제 본인은 들린대. 아무리 그냥 시끄러워도 그거를 그럴 때만 막 걷지도 못하고 그럴 때 예. 이 혈자리 위주로 해서 쓰고 그 저기 뭐야 그 사열도 예, 하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치매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예. 족저근막염도 의외로 침이 예, 좋다는 거. 병인이 항상 수지비에 어떤 종동하며 예, 이 사람은 그 신체에 하면 이 사람은 신체가 이렇게 떨림증 같은 경우 있는 것은 여러 감초탕으로 치료한다. 뭐 이거 솔직히 해서 뭐 제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순이죠, 이 순순. 예, 순순은 예, 가벼운 그래도 근육경련이에요. 일종의 근육이 막 떨리는 경우 이런 같은 거 사용을 한다. 예. 근데 더 심해지면은 발작이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럴 때는 더 심해지면은 진무탕이라든가 막 그런 거, 그 복령사약탕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처방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물론 본방 이것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다만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처방을 고집 주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는 특별한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문 가운데는 그렇게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피부가 순동한 원인이 하나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고이들의 그 책들이나 의안을 보면 두 가지가 있다. 발암과다 해가지고 근육이 요즘 말로면 영양의 어떤 그 실조증이 생겨 있는 경우, 발암과다를 너무 남용을 해가지고서 진액의 손상이나 망열에 의해 가지고서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혹은 발암과다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본래 어떠한 그 혈액의 어떤 부족으로서 인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보면은 정서불안 해가지고서 수지비가 종동하면서 그리고 신체가 순순한 경우 있다. 이럴 때는 꼭 본방뿐만 아니라 간맥 대조탕이라 일단 치료해보고 낫지 아니하거든 본방으로 해서 토하게 해서 하면 낫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처방은 약간의 토법을 가지고 있구나.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근육이 막 떨리는데 토하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진짜 경지가 되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 조문에는 없지만 뭔가가 이 사람의 흉중의 어떤 비색이 있거나 뭔가 얹혀가지고 일시적인 것에 의해 가지고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토하면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그 사고 방식의 그 뭐랄까 뛰어난 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처방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인 어떤 그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의 경우 그러면은 뭐 이런 처방이 없을 때는 약물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정말로 그러면은 뭐 과채산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것도 사실은 현대에 거의 쓰지 않죠. 과채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안 쓴다고 단정하면 안 되죠. 제 후배 어떤 분은 듣기로는 과채산을 아주 잘 쓴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참 제가 예전에 그 책 읽고 그 좌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진나라로 그 진시황의 진나라죠. 그 옛날에 그 진나라로 망명을 갔는데
그 진나라 신하가 진나라 사람이 똑같은 진인데 이 진은 전통적인 그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중하주의의 그 한 사람들이죠. 여기는 약간 서융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망명을 갔는데 이 진나라에서 이제 계략을 꾸며가지고 진나라를 유인해 와요. 미끼를 걸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진나라 이제 그 진목공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거기 계책에. 근데 진나라 가운데 어떤 그 신하가 그 계책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신이 이제 가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데 배웅을 하면서 그랬대. 진나라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다만 내 계책이 쓰여지지 않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경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학자들인데 뭐 동양 철학 계통이도 안하무인격으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또 한의학 세계에도 그 전에 보면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마치 세상에 사람이 눈 뜨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행동을 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어떠한 것을 함부로 막 말을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전부 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술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후세에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을 전부 다 본단 말이에요.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글에는 문제가 있다. 다 압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요. 한 시대에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이 세상은 여과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글을 보더라도 맹목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무조건 하지 말고 항상 기본적인 상식,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동양 철학을 공부하는 순간서부터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자칭 타칭 도사가 된단 말이에요.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한의학도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조금씩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비방이나 찾으러 다니는. 아니 상한론에 있는 처방만큼 여러분 마왕탕, 대승기탕 이런 게 비방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래도 살렸습니까? 이게 비방이죠. 이게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의 정신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렇게 우수하고 총명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한의대에 들어와 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완전히 죄송한 얘기지만 괴물로 변해 있어요. 괴물. 제가 볼 때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무섭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떠들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배들, 학생들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부하내동을 하고. 자, 개인적으로 그 정서가 불안해서 흥분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게 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서가 불안한 거, 쇼크 상태를 먹으면요, 여러분. 진짜 막 몸이 꼬여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살다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쇼크를 받거나 이러면요, 막 진짜 몸이 막 뒤틀려 버려요. 몸이 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흥분할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작할 수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병독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내재적 소인이죠. 치료하면 된다. 어떤 병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동기일 뿐이에요. 그럴 때 이 상황에 따라서 명계출감탕, 대시호탕, 진모탕, 십전대보탕
또는 인삼양향탕으로서 치료한다. 요거는 고방에서 나온 거라면 요거는 상한 전생집, 도절암의 상한 전생집에서 제가 쓴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후세방에 좋아하는 자기가 각자 좋아하는 약 소요산 써도 멋진 약이 됩니다. 소요산 써도. 그리고 뭐 구심단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의 일부이지 이것이 꼭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상지율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 어찌 항상 있으리요. 정해져 있겠는가. 어찌 정해져 있겠는가. 상 대신에 정할 정자로 써도 되죠. 이렇게. 하정지율이 어찌 정해져 있겠는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럴 때 무거운 약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육미라든가 팔미와 같이 숙장 막 들어가지고 약물이 끈적끈적한 것은 안 돼요. 바로 흡수가 돼가지고 소화되고 흡수돼서 진정될 수 있는 거. 약성들이 가벼운 약들 있죠. 박하라든가 이런 거 쓰면 좋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요산 같은 것들 이런 거 써야지 무거운 약들 잘못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쓰는 거고 바로 즉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렇게 약물이 이렇게 투명하고 맑고 소화하기 좋은 약재들이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근지휘병. 요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근지휘병은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정근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근육이 뒤틀린 건데 그 사람의 그 손 팔이라든가 이 상제라든가 발이 경직되고 맥이 위아래로 행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연함이 약간 긴장감이 있다. 그러니까 맥 미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맥보다도 중요한 게 그 사람의 팔다리가 경직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근이 복부에까지 미치는 복부도 긴장이 돼 있을 때는 뭐 개시백산으로 한다. 이것도 사용하지 않는 약이죠. 개시백이라는 게 정말로 그 닭의 어떤 뭐 말 그대로 뭐 똥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근이라는 병은 비각직, 복직, 맥미연하니 뭐 맥상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니 마목, 마비가 심한 거다. 이것은 우리가 현지에도 많이 경험되는 거잖아요, 환자들은. 이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 캐지가 작약탕, 작약감초탕, 사물탕 아주 좋은 약들이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오 사물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열에 의해서. 자, 이런 경우는 누가 많이 생기죠? 이런 게. 과로하거나 우리가 피곤하다. 근육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육 염증 같은 거 생겨서. 운동선수들, 항상 근육을 쓰는 사람들.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복직이라는 것도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경우 작약감초탕이 대표적으로 쓰이죠. 작약감초탕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사물탕 쓰고 경우에 따라서 팔물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판단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능력이 있는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뭐 환자도 많이 보고 뭐 성공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만 아는 처방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고의 폭을 우리가 글을 보면서 상한론이라든가 근교회라든가 후세방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처방을 많이 배우는 게 아니라 사고의 폭, 해석의 폭을 얼마나 넓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죠. 누차 말씀드리죠. 학교 다닐 때 이미 우리는 수많은 처방을 다 배웠어요. 손에 이미 구슬을 다 쥐고 있어요. 보물을 쥐고 있는데 그것을 응용을 못하는 거죠. 적재적소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해석의 관점, 인식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은 얼마든지 우리가 복통에도 쓰잖아요, 여러분. 예, 복통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피부를 만져보았을 때 피부가 까칠까칠하고 그랬을 때 쓸 수가 있죠. 사물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한 기본방이다. 기본방이다. 후세방을 쓰다 하더라도 착약 감초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대량으로 쓰고, 나머지 자기가 쓰고 저거 하는 것은 가감할 때 따라서 하면 되죠. 여기다가. 저는 이런 스타일로 처방을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군자탕, 사물탕, 이진탕 이런 거는 정말 후세방일지라 할지라도 기본방으로서 아주 정말로 좋은 약이고 명처방이고 그러기 때문에 팔물탕 정말 좋은 약이죠. 팔물탕 이것을 기본적으로 응용을 하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